네. 아토큰입니다. 우리가 차트 매매일 적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자기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걸 보고 매매할 거냐.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고 매매할 거냐.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많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 단위를 기다려야겠죠. 그죠? 여기 파동 쳤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매할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일봉을 보고 매매할지, 3일 차트를 보고 매매할지, 아니면 시간 차트를 보고 매매할지는 어떻게 한다? 자기가 미리 정해야 됩니다. 근데 돈을 번 적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이 시간 단위나 이런 단위나 일봉이나 뭐 3일 차트 보고 작게 보고 매매했다가 크게 보고 매매했다가 작게 보고 매매했다가 크게 보고 매매했다가 하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들쑥날쑥거리면요. 손절이 어떤 구역에서 많아집니다. 몇 번이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뭐 어떡한다? 크게 매매하지 못하고 작게 매매를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매매할 지역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매매하더라도 어떤다? 여기까지 떨어질 것을 계산하고 매매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매하더라도 여기까지 떨어질 걸 감안하고 작전을 짜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떻게 된 거죠? 여기서도 매매할 적에 어디까지 떨어질 걸 감안하고 매매해야 될까요? 뭐 여기나 여기. 그죠? 그러니까 지금 10 이죠. 10 이지 않습니까? 대충.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떨어질 걸 감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저점까지 손절이 6 번이죠. 여기까지 더하면 손절이 7 번입니다. 1분 매매하면은. 시간 차트 하면 어떻게 된다? 손절이 12 번, 13 번까지 나와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 매매할지는 손절이나 타점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게 된다면요. 그죠? 뭐 크게 매매하더라도 자리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확실한 자리를 찾고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매매하면요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계속 계좌가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확실한 자리는 건 없어요. 오히려 확실한 자리가 위험하죠. 그쵸? 개미들이 좋아하고 진짜 좋은 자리는요 1 년에 2 년에 어쩌다 뜹니다. 진짜 솔직히 어떡한다?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이런 데는요 전체 차트를 두고 보더라도 몇 년에 한 번, 3 년에 한 번, 2 년에 한 번 뜰까 말까 합니다. 뭐 그런 자리에 기다리면은 다시 이렇게 뭐 떨어지고 막 이런 때까지 뭐 기다려야죠. 근데 그 자리에 오지까지 않으면 매매 못 하는 겁니다. 그죠? 매매 못 하는 겁니다.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많이 나와진 상태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거기까지. 계속 1 년이고 2 년이고 그 자리가 오기 전까지요. 그죠? 개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리를 보고 매매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차트 매매하면은 저점까지 많은 손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13 번까지 14 번까지. 그죠? 만약에 손절을 하지 못한다. 근데 이건 있어요. 차트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대부분 이렇게 미친 듯이 떨어지는 경우는 좀 여기서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파동이 세 번째라서. 근데 여기서는 좀 확률이 좀 적어. 네. 그쵸. 확률이 적습니다. 뭐 떨어지면 여기서 뭐 이 정도 이렇게 그전에 한 번은 올라가다 보니까 그죠. 한 번은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떨어질 걸 감안하고 매매하는 거죠. 만약에 일봉 매매를 한다. 여기 타점이었죠, 일봉 매매. 여기가 타점이었었습니다, 일봉. 여기가 손절 3번 나가고 그다음에 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손절 3번 나가더라도 다시 샀다면 수익 나는 거죠. 수익이 만약에 꺾이면은 파는 건데 이게 4 시간 차트를 놓고 보지 않습니다. 올라가다가 꺾였죠. 그러면 어떡한다?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요. 여기서 익절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익절. 그죠? 꺾였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익절하든지 여기서 익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만약에 일봉 매매를 했다면요. 손절이 3번 나갔다면 그래도 먹고 나와야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된 거죠? 여기서도 올라가다가 꺾였는데 살짝 누웠어요. 근데 이것은 일봉 매매가 아닙니다. 시간 차트의 매매일 것입니다. 왜? 조정이 짧으면 시간 차트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떡하나 다시 이런 데까지 떨어진다면은 뭐 일봉의 어떤 기준 매매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약간 무거운 시간 차트 매매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네. 솔직히. 그리고 여기 이런 자리는 어떻게 한다? 거의 뭐 시간 차트에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시간 차트 매매는 신뢰도가요 30%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다고. 근데 이 30%가 모든 코인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코인들은 어떠한다? 20%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차트마다 좀 틀린 경우에 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타점 자리 잡으려면요. 진짜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타치점 자리를 잡으려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가 되면요 위험한 겁니다. 세력이 그걸 모르고 있을까 봐요?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럴 때 적정 수준만큼 매매해서 수익을 창출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갔죠. 떨어졌죠. 그러면 여기서도 지지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두고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아직은 지지가 됐죠. 이 정도는 버텨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샀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이탈한다면 손절해야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제 말씀드렸죠. 차트라는 것은요. 45도 각과 가로가 있는데 45도 각보다는 가로가 더 셉니다. 더 세요. 네. 더 세다고요. 네. 가로가 더 셉니다. 가로는 뭐 이런 데가 되는 거죠. 그죠? 가로는 이런 데가 되는 겁니다. 세로가 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을 적에 막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적에 그럼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근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많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서도 네 맞습니다. 가로가 더 셉니다. 세로보다도요. 추세선은 세로보다는 가로가 더 셉니다. 그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로 저기 곡선 안 보고 대각선 안 보고 가로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럼요. 근데 우리가 얘기했어. 이걸 제외하고 이것만 보고 매매한다. 그러면은 매매의 어떤 시점이 또 적어지겠죠. 네. 매매의 시점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죠? 적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두 개 다 선택을 해도 괜찮은 거고요. 그죠. 근데 매매가 많으면 어떻게 한다? 신뢰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대각선과 가로를 매매할 적에는 이왕이면 크게 보고 매매하지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신뢰도가 적은 어떤 가로, 각선, 대각선 차트를 매매할 적에는 작은 차트보다는 약간 큰 차트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작은 차트 매매할 적에 하나 알릴게요. 대각선도 매매하고 가로도 매매하고 그럼 매매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시간 차트인데. 그럼 여기서도 매매하면은 여기 시간 차트죠. 여기서 여기까지 손절이 몇 번이죠? 거의 뭐 10 번, 12 번, 13 번입니다. 다 손절 칠 수 있어요? 손절 칠 수 있으면요. 시간 차트 매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손절을 못 친다. 그럼 시간 차트 매매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돈을 본 적이 없으면요. 시간 차트 매매했다가 일봉 차트 매매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왜냐면은 한두 번 시간 차트에 손절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일봉 타점 뜨잖아요. 못 사요. 못 삽니다. 또 떨어질까 봐. 안 그런가요? 또 떨어질까 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다 일봉 차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당연하게 보듯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차트를 매매할 적에 일봉 차트가 맞는지 3일 차트가 맞는지 일 주일 차트가 잘 맞는지 우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봉 차트는 매매하지 마세요. 왜? 주봉 차트가 올라갈 적에 다른 코인들은 3일 차트나 일봉 차트에서 반등합니다. 굳이 주봉 차트 매매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럽니다. 업비트의 주봉 차트가 잘 맞는 차트들은요.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제외하세요. 그죠?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주봉 차트 어쩌다 타점 뜨고 뭐 신뢰도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은 방법이 있어. 주봉 차트로다가 두세 번 너덜너덜했었죠. 많이 떨어졌어 저게. 네. 그죠? 그러면 어떡한다? 네 다다음에 웃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다시 매매할 수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기준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죠? 이 차트가 여기다 딱 놓고 하루 차트는 단타가 되는 거죠. 그죠? 약간 안정적인 뭐 매매를 한다. 그럼 3일 차트가 되는 거죠. 3일 차트의 타점은 어디였나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여기거나 여기. 딱 두 개. 한 번 손절 그다음에 사는 거야. 일봉 차트는 몇 번 손절인가요? 한 번 손절, 두 번 손절, 여기서 한 번 손절, 두 번 손절, 세 번 손절. 다시 여기 사는 겁니다. 근데 맞죠? 다시 여기 사는 거죠. 세 번 손절. 근데 3일 차트는 한 번 두 번 손절이나 한 번 손절합니다. 다시 여기 사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4 시간 차트입니다. 여기서 장이 좋았죠. 제가 여기서 시간 차트 사 가지고 몇 번 손절당했어요? 여기까지 9번 손절당했어. 9번. 거의 15% 정도 손절당했습니다. 여기서 더 샀죠. 올라갈 적에 어떡한다? 5% 밖에 못 먹었어요. 여기서 손실률이 있고 더 많이 샀기 때문에 여기서 한 그래도 여기서도 한 20 몇 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거 땜빵 치는 것 때문에 수익이 4-5% 밖에 안 내지 못했습니다. 거의. 그쵸. 근데 다시 여기서 샀죠. 다시 손절 치고 다시 들어갔죠. 이때 수익이었어. 맞지 않습니까?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나도 여기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샀어. 손절 쳤어. 근데 어떡한다? 다시 여기 샀는데 지정가 예약매도 걸어 놨는데 체결이 안 되는 거야. 뭐 올라가 찍고 나서. 시정가에 살 수밖에 없었지 여기서. 그쵸. 여기서.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주말 기대해 봤는데 여기서 꺾였어. 6% 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 네. 지금도 들고 있어. 알코인 밖에 들고 있지 않습니다. 엑시는 팔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여기서 인제 사신 분들은 뭐 들고 있는 거죠. 여기 사신 분들도 허리가 잘리지 않다 거기까지 베팅하면은 들고 있는 거죠. 다시 이렇게 되면 수렴되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이 채널에서 어떡한다? 이 수렴이 여기까지 경우에 따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빠지면은 어떡한다? 빠지면은 허리까지 버틸지 이탈할지 본토가 나올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이 올라갔죠. 그러면 어떡한다? 고점이 높아졌죠. 그러면 여기서도 저점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면은 여긴 좀 모르겠고 여기까지도 지지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쵸? 여기서 또 이탈할 적에 손절 쳤다가 다시 여기 사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손절 두 번 손절이 되는 거죠. 저 입장에서 여기서 다시 사는 거죠. 그죠? 여기서.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이라는 것이 여기가 높아지면요. 여기가 높아집니다. 그쵸? 이게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면 어떡한다? 큰 차트의 N자가 되는 거죠. 이건 작은 차트의 N자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구독 부탁합니다.